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6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싱가포르를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치릅니다. 이후 21일에는 중국 선전에서 중국 대표팀을 상대합니다. 소집 후 기자회견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발언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클린스만은 싱가포르와 중국 모두 쉽지 않은 상대다. 경기 결과를 봐도 알겠지만 방심은 모른다. 바이에른 뮌헨이 3부팀에 탈락하기도 하더라. 앞으로 다가오는 두 번의 10월 A매치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방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격 축구를 추구하는 클린스만 감독은 감독으로 어린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개인 기량의 성장을 돕겠다라면서 이강인만 해도 6개월 전과 지금이 천지 차이다. 거기다 명문 클럽 파리 생제르맹에서 꾸준히 뛰는 것이 더 고무적이다고 밝혔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여기에 다른 공격진도 좋다. 황희찬과 손흥민 역시 잘하고 있다. 여기에 내 친정팀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 역시 잘하고 있다라면서 아마 내 부임 이후 최고의 경기가 콜롬비아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축구를 계속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느 대표팀이나 한 대회가 끝나고 다음 대회를 준비할 때 4년 동안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어린 선수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노장들이 은퇴하고 이런 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런 선수 중에서 자리를 잡게 도와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여기에 팀의 중추 손흥민이나 김민재, 이강인이 B클럽서 뛰다 보니 대표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아시안컵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도 이해한다. 우리는 아시안컵서 목표는 무조건 우승을 설정해야 한다. 다른 팀들도 좋지만 우리는 우승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다가오는 11월 월드컵 예선부터 진지하게 대비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약팀과 맞대결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은 수비적으로 나서는 약체팀 상대로 기다리면 안 된다. 베트남전서도 빠르게 골을 넣었으면 결과가 달랐다. 기회는 무조건 살려야 한다. 싱가포르전도 첫 득점이 언제 터지냐가 중요하다. 이 마인드로 준비해야 된다. 아마 선수들도 알아서 잘 대비할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포맷이 바뀌어서 36개국이 나서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바뀌었다고 월드컵이 쉬워진 것은 아니다. 지난 월드컵에 나서지 못한 남미의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는 진짜 무시할 수 없는 팀이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다. 월드컵 2회 연속 나서지 못하는데 중간에 낀 유로는 우승했다. 매 경기 승점을 위해 싸우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대표팀의 풀백 라인이 다른 포지션에 비해 나이가 많은 편인데요. 이에 대해선 지난 월드컵서 한국을 잘 지켜봤다. 여러 어린 선수들을 살펴보고 있다.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풀백이나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각 포지션마다 최소 3명의 명단이 있다. 만약 기존 선수의 부상이 생기면 어느 선수를 발탁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U20 월드컵서 한국이 4강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그 선수들 중에서 몇 명이 뛰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일부 선수들이 해외에 진출했지만 일부 선수들은 국내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만약 K리그였다면 이강인을 과감하게 썼을 수 있었겠는가? 국내 K리그에서는 어린 선수를 쓰지 않는 것 같다. 어린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이며 K리그가 어린 선수들을 잘 중용하지 않아 어린 풀백 찾기가 힘들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이어 일부 포지션은 무조건 K리그 선수를 뽑아야 되는 것은 맞다. 어린 선수를 발탁하려고 한다. 나도 K리그를 보고 차두리 코치가 이 경기를 자주 커버하고 있다. 선수들을 디테일하게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해외의 거점센터는 내 아이디어지만 선수들을 위한 행정이나 의료 지원을 위한 부서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아시안컵이 메인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외근 논란에 대해서는 대한축구협회와 아무런 오해는 없었다. 모두 합의하고 내가 한국에 부임했던 것이다. 난 대표팀 감독이지 국내 감독이 아니다. 내가 일하는 방식이 변하면 내가 아니다. 협회와 이야기할 때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전혀 오해가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해외 선수를 챙기기 위해 자주 나갈 것이다. 싱가포르 출장의 경우도 예선 원정을 대비해서 간 것이다. 미국 대표팀 시절에도 자주 나갔다. 각 구단의 감독과 이야기하면서 네트워킹도 했다. 대표팀 감독으로 일하지만 내 스타일은 변하진 않을 것이다. 계속 설명을 드렸고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축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동 시간은 많지만 내가 감당할 부분이다. 내 일하는 스타일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끝까지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적 색채에 관해서도 발언했는데요. 나는 어느 분야에서나 흐름을 따라 붙어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피파 기술위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지도자들을 보고 배웠다. 축구의 전술은 아무래도 챔피언스리그에서 많이 나타난다. 특히 8강전부터 전술 대결을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다. 나는 운이 좋게 그 감독들하고 친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런 트렌드나 흐름에 뒤지지 않고 배우고 공부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 기가 차고 웃음이 납니다. 100번 양보해서 클린스만은 선수에게 자유를 부여하며 선수 관리를 잘하는 감독이라 할 수 있는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이 아닌데요. 이는 전문가부터 일반 축구팬까지 심지어 대표팀 내 선수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조규성 선수가 대표팀 관련 인터뷰를 하면서 클린스만 감독의 장점으로 전술적 역량이 뛰어나지 않으나 선수들에게 자유를 부여하며 편안하게 해줘서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발언했었습니다. 이어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의 동기부여에 대해서 나도 토트넘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좋아한다. 선수들의 성장 배경이 중요하다. 선수들과 나 이 팀의 일원이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대표팀에서 선수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것은 우리는 모두 선수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축구는 감독이 아닌 선수들이 만들어내야 한다. 감독이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선수들은 유소년이 아니다. 다 성인이기 때문에 다들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잘해야 한다. 나도 아시안컵을 앞두고 선수들에게 한국이 너무 오랜 기간 우승하지 못했다. 너네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선수와 감독의 사이는 승리하면 좋아진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중요하다. 과거 독일이 이 부분서 강했는데 요새는 약해졌다. 나는 선수들에 대한 동기부여 방식은 앞으로도 선수들을 존중하는 것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참 전문가가 할 소리인가 싶은데요. 클린스만 감독이라는 축구 전문가가 승리하면 사이 좋아지고 선수들은 유소년이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전술적으로 뛰어나거나 선수 관리가 뛰어나거나 해야 하는데 그냥 독일인 유명 축구 선수 출신 패널 수준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짬밥이 있으니 믿고 뽑은 것 같은 축협인데 권한을 부여해줬으니 추후 책임도 확실히 묻기를 바랍니다. 이번 2연전은 월드컵 예선이라는 실전이지만 상대도 상대이거니와 최종 예선도 아닌 2차 예선입니다. 물론 어느 경기든 중요하지 않은 경기가 없고 방심은 금물이지만 객관적인 전력상 한국이 심히 앞서는 상황입니다. 우리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선수 등 핵심 선수들 다치지 않고 황희찬, 이재성, 정우영 선수 등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멋진 활약과 더불어 첫째도 부상 조심, 둘째도 부상 조심입니다. 과연 클린스만호의 월드컵 예선 실전 2연전에서 어떠한 모습과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승리는 기본이거니와 내용도 만족과 합격점을 가져와야 할 것인데요. 우리 선수들 다치지 않고 좋은 경기 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